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 반포 574도를 기념해서 한글의 소중함과 또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이야기 공연 한글 언어의 품격을 말하다 사회를 맡은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우리 글 전 세계적으로 과학성 또 효용성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한글이 가지는 가치와 우수성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 때 멀리 계시지만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송인이자 성균관대 초빙 교수이신 정재환 교수님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574돌 한글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글 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최선의 삶, 눈과 사람과 눈사람 등의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임소라 작가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설하고 시를 쓰고 있는 임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다재다능하시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셔서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이자 작가이자 기업인이고 강연 전문가입니다.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창옥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늘 한글로 강연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한글날 맞이해서 이렇게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네. 뭐라고 불릴 때가 제일 좋으세요? 저요. 네. 명강사, 김창옥 교수, 아니면 김창옥 대표. 형제님. 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연을 안 한 지 몇 년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교수는 이제 전이고 그냥 저는 김창옥 씨. 그럼 김창옥 대표 이렇게 할까요? 네, 김창옥 제가 강사. 김창욱 교수님을 네. 화면에서만 뵙다가 네. 오늘 처음 실물을 뵙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인물이 좋으세요. 글쎄 예, 말이에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또 기분 좋지 않으실까요? 아니, 왜냐면 뮤지컬 배우시니까. 네네. 그죠? 예. 네. 전에 오페라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요. 네. 그때 잠깐 하고 지금은 주로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자, 오늘 먼저 우리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글의 세계적인 위상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걸 실감하는 뉴스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한글의 세계적인 위상 실감하실 때가 있습니까? 네. 정말 저는요, 네. 이 천지가 개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예.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이 네. 중국이나 일본은 알아도 한국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정말 세상이 바뀌었고, 그 주시경 선생께서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고 했는데, 네. 이 말과 함께 바로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임소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문학도 해외 문학성을 수상하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데 한국문학의 질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고 번역이 이제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 특히나 한국문학은 수출이 되려면 번역자의 한국어, 한글 실력이 전적으로 중요한데 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문화도 깊숙이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학적 뉘앙스까지도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럴 때 한글의 위상이 남달라졌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도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의 우리 언어나 우리의 표현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거 중요하죠. 그죠? 네. 사실은 이제 이 한국에 대한 관심, 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 네. 또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한국의 어떤 것들, 창조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서 더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반가운 소식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소라 작가님이 이제 소설과 시를 쓰시는데 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또 한국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뭘 공부하든 간에 뭐 네. IT를 공부하든 한국의 어떤 그 패션을 공부하든 뭘 하든 간에 한국어는 필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네. 물론 이제 번역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 독자들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아마 임소라 작가님에게는 가장 반가운 예. 그리고 바로 그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창욱 대표님도 세계 네.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 실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강연을 했는데요. 네. 당연히 그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강연을 들으셨는데 네. 최근에 제가 한 10년 전에 나도 세계로 진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근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댓글을 쓰시는데요. 외국 분들이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를 배워서 네. 한국어로 강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팬이 됐다고 네.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편지도 쓰시고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말로 강연을 했는데 뭐 터키 분도 계시고 일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국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거꾸로 예. 나가서 세계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글을 배워서 네.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져서 또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놀라웠던 네. 것 같아요. 아니 또 김창욱 대표님은 워낙에 강의를 재밌고 쉽게 하시니까 그분들이 또 듣고 우리 말, 우리 글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몽골에 있는 이제 의대생 학생이에요. 네. 거기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데가 좀 마땅치 않았는데 네. 그 강연을 보고 유튜브에 있는 그렇죠, 강연을 그렇죠. 보고 예.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책도 한번 선물을 네. 하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네, 네. 우리말, 우리 글을 익히는 외국인들이 네, 상당히 네. 많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뭐 이건 뭐 입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한글을 만들 때 얼마나 고뇌하고 힘드셨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SBS 드라마 네. 그 뿌리 깊은 나무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네. 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나란 말싸미가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작품들이 그 바로 그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예. 일단 그 점에서 이제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창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죠. 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훈민정음 그 창제를 했을 때 그게 네. 이제 1443년인데요. 12월 30일 그 세종실록에 이달의 임금이
언문 28자를 창제했다. 네. 이름은 이제 훈민정음이다. 음. 이렇게 나오는데 불과 2달 후에 이제 그 집현전의 부제학인 최만리를 비롯해서 뭐 김문이라든가 정창손 이런 그 학사들이 같이 연명으로 그 반대 상소를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반대 이런 것을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세종의 추진력. 네. 근데 그 반대를 내가 반드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은 역시 그 백성을 생각하는 그 애민 정신에서 예. 그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세종이 뭐 독단적인 분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훈민정음 나오기 전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말하고 한자하고 맞질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이제 뭐 설총 이런 분이 이제 이두를 집대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고려 때는 이제 구결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그 네모난 그 구멍을 동그란 공이로 막는 뭔가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네. 불편한 거죠. 네. 예, 물이 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언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15세기에 세종께서 네.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이게 1000년 넘는 그 난제를 해결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은 천재가 아니셨을까. 네. 물론 이제 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은 이제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특출한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아니 당시의 영화를 보면 예. 사대에 젖어 있던 신료들의 반대 네. 그리고 중국 자체가 예. 독자적으로 문자를 다른 나라를 갖게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예. 그 이를테면은 이제 여진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문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 등 학사들은 네. 자신의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오랑캐들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예. 문명 국가는 한자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중하고 이제 조선은 이제 소중하가 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자를 만드는 것 자체를 오랑캐시라고 반대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그 어디에서도 명나라에서 세종이 언문을 창제하고 이것을 보급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썼는데 네. 우리끼리 자기 검열을 했다 그럴까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소라 작가도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드라마나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책만 나중에- 읽으셨군요. 책만.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찾아봐야 될 것 예. 같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예. 글을 저는 한글을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예. 쓴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 것인지에 대해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글 쓰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네. 어떻게 사람이 글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글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자기라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글을 쓰는 네. 사람들인데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 엄청난 일이다라는 네.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는 글로써 이런 멋진 영화의 대본을 쓰시면 또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창욱 대표님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말모이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 예, 깊게 예. 봤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대요. 네. 그리고 사실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는 음.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할 때 나는 소리가 가장 크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대요. 네. 어쩌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고 네. 고마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불평거리를 찾아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직장도 당연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았고 사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굉장히 네.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그 또 강연을 갔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못 오시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강의해 본 적은 전에 그 노사분규하는 회사에 한번 갔을 예, 때 예. 그때 한 번 외에는 일상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7개월 동안 제 하는 일이 없어지면서 네. 일상이 얼마나 기적처럼 고마웠던가. 근데 20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내가 좀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 그게 영화적인 조금 더 과장이든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네. 상당한 노력을 해서 지켜낸 그 한글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쓰고 있으니 예.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구나. 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 네.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들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데 늘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네, 우리가 어느새 한글을, 우리말을 그렇게 쓰고 있었구나. 네, 이런 것을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그때 그 일제라는 치하의 시대적 배경, 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네. 일제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네. 일제는 이제 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동화 정책을 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라는 게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제 일본어를 구사하게끔 만든다. 네. 그럼으로써 천황에 아주 그 충성스러운 그런 신민을 만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조선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점차 이제 조선어를 학교에서도 이제 배제를 하면서 네. 일본어를 이제 열심히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1938년에는 이 소학교에서 이 조선어 과목이 수의 과목이 되고 41년에는 이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는데 국민학교에서 아예 이제 조선어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42년에는 이제 국어 상용 운동. 지금 국어 상용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 네. 그때는 일본어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국어 상용 운동을 하고 국어 전해 운동을 하고 1943년에는 이제 조선어를 말살해야 된다는 그런 네. 표현이 신문에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연배 선생님께서 그 한글이 목숨이라는 네. 글을 남기신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목숨 같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거를 빼앗거나 없애려고 한다면 네. 그것을 막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저항이고 바로 이제 투쟁이고 그것은 정말 그 독립운동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해방이 되고 그 조선학회 학자들이 민족어를 회복하고 우리말 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실체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일본 형사가 와서 이제 조선학회 그 학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네. 검거까지 나왔나요? 그 뭐 총을 쏘고 위협하는 네,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총만 안 쐈고요. 그런데 이 조선학회 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일제가 예.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민족어를 지키려고 하는 그 학자들까지도 예. 이제 탄압하고 옥에 가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의 그 사법부의 판단이 네.
언어운동이라는 것은 민족어를 지키는 이건 독립운동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켜낸 우리 소중한 글과 또 우리 소중한 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일조한 것이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한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류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는 이 마당에 우리 한글도 점점 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한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우리 한글을, 우리 말을 세계 속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요. 예. 김창욱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먼저 말씀해 모든 해답은 김창욱 교수님께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생경한 그 어떤 문화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생경한 그 언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언어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가수다. 네. 아니면 문학인이다. 아니면 화가다. 아니면 뭐 운동선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최고의 가수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글이고 심지어는 노랫말도 한글로 써요. 네. 보통 보면 다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면 영어로 먼저 하지 한글로 노래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BTS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럼 한글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나중에 이 노래가 좋으니까 이 노래의 가사의 뜻을 알고 싶어 해서 그걸 또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좋아지고 좋으니까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노래로 시작했던 게 시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더 소설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학이 뭔지를 또 알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한글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다면 예. 자연스럽게 그 한글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고 배우고도 싶고 따라하고 예. 이러는 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낙서하지 말라는 곳에 한글로 낙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바위에다가 그래서 새기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나무에다가 영미하고 1997년에 왔다 가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이게 어느 나라 글자인지는 모르지만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유적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글자는 도대체 무슨 글자야? 이거 어느 나라 글자야? 봤더니 네. 거기에서 그건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한글 자체가 이미지가 나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곳에 예.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그래서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프지만요. 해외에 어떤 여행지를 가보면 팻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글로 들어오지 마시오. 동전을 던지지 마시오. 하도 그러니까. 새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게 한글로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태리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호감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네. 한글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호감이 있게 된다면 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에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네. 잘하게 되는 그 내가 원리랑 그거 비슷한 잘하고 것 싶고 같아요. 그거 하고 네. 갔다. 네. 이런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군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외국어를 잘 하는 친구에게 네.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를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한글과 뭐 영어 혹은 뭐 불어 같은 어쨌든 양쪽 네. 언어를 다 튼 상태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한글 자막을 지운 다음에 자기가 아. 배우고 싶은 외국어로 된 자막만 틀어서 보고 그 이후에는 자막 없이 봤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을 되게 많은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 드라마를 보든 뭐 무슨 영화를 보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매력을 느끼려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처음에는 있어야 내용이 네.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하고 자기 나라로 또 공부를 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네.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첫 매력 발산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첫 단추 자체가 꿰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번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번역자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번역가들을 만나서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경우가 네. 많아요.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도 예. 그렇고 인정 네. 면에서도 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번역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역가들을 좀 밀어줘야 되겠네.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양성을 할 때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번역 자체를 인정해주고. 예, 인정하면서 문화적인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도 크게 번역가를 그래요. 키울 때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임설아 작가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동아시아에서 그 근대적인 어떤 개혁 또 문명 발전 이것을 제일 먼저 이룬 데가 이제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네. 좀 유감스럽게도.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일본의 근대화의 성공을 이제 번역의 근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에 발전된 그런 어떤 문물들,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서양을 따라가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게요, 단순히 외국 문학을 번역해서 우리가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성장을 합니다. 예. 새로운 어떤 그 외국어에 있는 그 말에 대응하는 이런 그 새로운 말을 또 창조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문학이라든가 문화를 알리는 데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한국어 자체, 우리 한국 문화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정말 그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저는 이 팝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BTS가 아니고요. 네. 비틀즈의 비틀즈. 예스터데이, 예. Let It Be 이런 거, 예.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네. 이런 건데,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싸이 때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강남 스타일. 예,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아니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노래를 듣는단 말이야. 예.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음. 그리고 너무 감격적이고 정말 기뻤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도 그렇죠. 예. 아까 이제 기생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생충 이후에 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한류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다 한국어와 한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어의 주인으로서 또 한글의 주인으로서 정말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을 시켜야 네. 그것이 이 한류 또는 그 한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설국열차도 또 그 미국에서 미국 방식으로 또 영화가 탄생을 하고 뭐 이렇게 재탄생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 안에서 우리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면 그 영화 안에 한글 그 뒤에 네. 뭐 일신상회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쓰는 글자인가?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덧붙여 말씀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데 네. 이 문명의 기초는 문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문자가 없는 나라는 뭔가 좀 이렇게 뒤떨어진 뭐 야만인 같은 그런 취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실제. 네. 그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건 뭐냐면 그건 문명 국가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인인 거죠. 네. 세종이 물론 좀 늦게 이 글자가 만들어졌지만 한글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소리 글자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도 문명 국가의 일원이 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놀라운 게 문자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어는 좀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어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질적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한국어를 어려워하면서도 한글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쉬운 문자를 세종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이 자아 실현이랄까요?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한자는 힘들었죠. 예. 왜냐하면 한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렸을 때 그 서당에서 네.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해서 이제 한문에 좀 되는구나. 이럴 때 과거에 간신히 급제한다든가 이럴 수 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백성의 글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네. 예. 만약에 임소라 작가가 한문으로 글을 썼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문으로 썼으면은 저는 작가가 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냥 의사소통을 예.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검정고시 출신인데 작가로 살 수 있게 된 가장 네. 큰 원동력 중 하나가 한글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초등학생 정도 때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딱히 혼자서 그냥 배울 수 있는 네. 독학을 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문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은 사용을 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쉽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네.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글이 쉽다라는 것은 그 본질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장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즉 단순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수의 지식의 그 소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놀이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아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네.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강연도요. 저도 보면 제가 어느 날 말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딱 2번인데요. 잘 모를 때 하고요. 아. 2번째는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 이때는 저도 모르게 그 유혹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말을 어렵게 할까? 네.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중심을 네, 제가. 네, 근데 네. 중심을 정말 알고 상대를 배려할수록 네. 흔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력. 네. 결국 그 생각이 말을 사용해서 자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더 드는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거 배워봤잖아요. 우리 한글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울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이고 우리가 소리 내는 그 소리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글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배울 때도 우리하고 같이 그런 느낌으로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그 외국어를 습득할 때의 관점에서 한글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네. 그 우리나라로 유학 온 그 외국 학생들, 뭐 중국 학생들도 있고 일본 학생들도 있고 또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또 중동 쪽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하겠다 이런 결심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이제 한국어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생긴 글자가 다 있지? 왜냐하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늘어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일본의 가나 문자도 좀 그렇거든요. 네. 한자라는 건 또 뜻글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좀 아주 복잡하죠. 예. 예, 글자의 생김새가.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글도 좀 독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조합하는 방식, 그 원리, 자모가 결합이 되고 네. 그리고 초성과 중성, 종성을 이렇게 부려쓰고 이런 것을 학습한 다음에는요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이 배우기 쉽고 이제 쓰기 쉬운 그런 이제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받침자로 들어가면 좀 네.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뭐 오랫동안 5년, 네. 10년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어려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네. 그들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면 네. 역시 좀 어색한 한국어 어. 이런 게 이제 눈에 많이 띄죠. 네. 그렇지만은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생각, 의사 이런 것을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예. 전 그것만 봐도 왠지 제가 그 흐뭇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예. 언어로 봤을 때 우리의 한글 이런 게 어떨까요? 그 다른 나라 말 뭘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임 작가님? 학창 시절에 잠깐 배워본 정도가 다여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한자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은 나요.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워야 하잖아요. 한글은 뜻글자고. 예, 어. 그 뜻을 몰라도 읽을 수는 있는데 네. 한자는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말은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비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네. 그래서 재밌는 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시나 소설을 쓰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뭐 국물이 시원하다부터 그런 것부터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들지만 아니 그런 표현들이 어려운 게 많죠 사실은. 네, 많을 예.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욕탕 가서 네.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속잖아요. 시원하다 해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뜨겁잖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처음에는 헷갈려 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말맛이 있고 재미있는 네.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한국어 말고 한글은 네. 배우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런 그 기본 골자만 알면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저도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글은 쉬울 것 같은데 그만큼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우리처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번 그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외국인들이 왜 경연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확실히 글은 금방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을 존댓말 같은 것까지 하려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전에 학창 시절에 어떤 다른 외국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이태리어하고 어땠습니까? 이제 독일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제가 이태리 곡으로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태리 곡 한 곡, 독일 곡 한 곡,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 한 곡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발음을 너무 한국 사람들이 잘하고 노래를 잘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태리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택시를 타서 저쪽까지 가는데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분에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다 잘 안 되는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안 깎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고는 이분이 음악을 이제 그 라디오인지 테이프인지 거기서 나오는 걸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또 이태리가 한국과는 다른 문화여서 손님을 태우고도 본인이
노래를 막 이렇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이라고 노래를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제가 노래 한 구절을 탁 차에서 해줬어요. 네. 그때 마이웨이를 그분이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In the my way 딱 이렇게 해줬더니 와 이분이 그냥 갑자기 다른 거 하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예. 그래서 또 돌아오라 소렌토로 해줬죠. 예. 그랬더니 택시비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갑자기 이분이 영어로 하시던 분이 이태리 말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봉골레, 뭐 피자, 뭐 고르곤졸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what 이랬더니 예. 또 뭐 파스타치오 뭐 이렇게 이태리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태리 말로 하니? 나 이태리 말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지금도 제 머리를 망치로 쾅 때린 것 같은 질문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야, 너 이태리 노래를 잘하는데 왜 이태리 말을 몰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머, 잠깐만 있어봐. 나는 종합예술회라고 하는 오페라의 아리아를 예.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괜찮은 노래 실력으로 해서 이들이 너무 신비해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태리 말을 모르지? 그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게 된 게요. 그러면 노래는 어디에서 나왔지? 살펴보면 노래는 대부분 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돼요. 네. 그러면 그 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글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의 삶에서 나와요. 삶이 글이 되고 글은 시가 되고 시는 노래가 되고 네. 노래에 연기를 붙이면 오페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근원이 되는 노래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시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아는 거는 베네, 카페 베네. 네. 베네가 이태리 말이거든요. 베네, 뭐 피자, 예. 봉골레 이거밖에 모르고 그들의 언어를 만든 그들의 삶에 무지하기도 하고 관심도 없다는 걸 네.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화의 정점에 있는 그 노래를 한다라고 한 제가 대학에서 난 그럼 뭘 배운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한글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원래 그 근원의 관심은 한국인들의 삶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으로 살고 어떻게 반응하고 네.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근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그 언어는 흥미 있어서 한번 배우다가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두겠구나. 근데 그들의 그 본질이 관심이 생기면 더 그 언어를 알고 싶고 그 문학도 알고 싶고 그들의 문화도 알고 싶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입시를 되게 짧게 치르고 학교를 들어간 경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살짝 부끄럽고 다시 한글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하면서 나는 사실 이 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문자화한 것일 뿐인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예요. 예.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언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나 흔한 것을 터부시하는 아까 이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아마 요즘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글을 뭐 이렇게 하다가 맞춤법 좀 틀리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어를 하다가 좀 틀리면 굉장히 민망해하는 걸 봐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좀 틀려도 괜찮고. 근데 영어 같은 거, 외국어 하다가 틀리면 굉장히 창피하고. 네. 사실은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영어나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말은 사실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리 노래를 하는데 발음이 좋다 한국 사람들이. 네. 이게 사실은 한글 덕분입니다. 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일본도 이제 소리 글자고 가나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가나 문자는 음절 문자고요. 또 일본어의 특성이 반드시 그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 모닝을 한글로 적으면 모닝 이렇게 비슷하게 적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 모닝 구 이렇게 적어요. 아, 네. 그래서 일본 가면은 그 맥도날드 이런 거를 못 네, 알아듣는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하는 게 음, 일본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 문자의 한계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니까 음. 그 가나 문자가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어에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한글이 예. 정말 그 뭐 새소리, 물소리까지 적는다고 정인지 네. 서문에 나오거든요. 해외본에. 네. 그 정도로 소리를 표현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이 한글이라는 것은 만일 일본 그 가나 문자가 요만한 과목이라면은 네. 한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평원과 같은 그런 과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할 때 네. 굉장히 쉽게 그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네. 발음을 흉내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한국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글 덕분입니다. 그게 예.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맞는 말씀이 예. 일본 학생, 중국 학생 그리고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서 네. 한국 학생들이 이태리 발음이나 독일 발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그게 한글 덕분입니다. 그리고 예. 한글 발음을 제대로 제음가를 내서 발음을 하려면 이 입과 입술과 혀가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예. 이제 영어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지 않는 네. 그런 무슨 뭐 TH 소리라든가 F 소리라든가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이질적인 거고요. 네. 그런 특별한 게 아니면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유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이고 우리 언어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늘 걱정하는 것이 네. 언어의 혼탁, 비어, 속어, 또 요즘에는 특히나 SNS를 통해서 줄임말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 중에서는 제일 젊은 세대시니까 네네.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네. 때쯤에 인터넷을 처음 사용했고요. 예. 제 또래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학창 시절에 인터넷 용어를 처음 아마 쓰기 시작한 세대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저도 주변 또래 친구들이 학창 시절 중학생 때부터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던 그때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왔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스파이가 기밀을 나눌 때 암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네. 특정한 한 세대가 자기 세대와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하고 발명해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배제의 욕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배제의 욕망을 바탕에 깔고 있는 문화를 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워낙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이고 그렇다 보니 서열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하고 해야만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암호 같은 줄임말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임말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인터넷의 발달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세대 간의 갈등하고도 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소통을 그런 방식으로 찾고 있다. 이것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지만 너무 줄이더라고요. 요즘에 그 현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재 돈을 뭐 이렇게 게임 용어더라고요, 이게. 네네. 네, 돈을 계속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쏴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현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 듣습니다. 예, 현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지름신은 들어봤습니다. 아, 지름신. 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네. 저거 무슨 말이지? 네. 저런 낱말이 있나? 그랬는데 어. 뭔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뭘 살려고 예, 돈을 예, 내는 예. 거잖아요. 예.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줄임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방금 이제 임 작가님께서는 뭔가 그들만의 어떤 얘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네. 또 그들만이 아는 어떤 언어로 이제 한다 이런 측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간편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문화부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간편성,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는 네. 그런 심리가 또 이제 줄임말을 만들어내는데 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재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저게 무슨 말이지? 알 수가 없네. 네네. 그럼 이제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고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면 예. 그걸 일부러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임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들만의 용어예요. 예. 근데 나도 내가 뭐 그렇게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소위 얘기해서 꼰대가 아니야. 나도 이 정도 용어들은 다 알고 있어. 난 그들과 소통이 돼. 이걸 으쓱해 하는 분들이 그걸 또 막 사용을 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혹시 저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은 그 소통 가능합니다. 예. 젊은이들하고. 전 지금 아프다라는 뜻으로 지금 생각. 제가 사실 커피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프다.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배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 커피 예, 드시러 가서 예. 나는 그냥 한 잔 이렇게 아. 우아하게 주문하시면 예. 후배님들하고도 잘 통하죠. 네. 그런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요즘에. 예. 뭐 이렇게. 따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 오늘 한글날에 정말 많이 배우고 가네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저는 사실은 그 나쁜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어가 또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조심할 것은 네. 이제 소통의 문제 이런 걸 생각을 네. 해야 되고 네. 또 우리말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어는 이런 거야. 네. 이런 게 한국어답지. 네. 여기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한국어를 또 훼손하지 않고 예. 뭐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한국어가 또 크게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그 신조어나 외래어들이 들어와서 이 토착화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을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대체 가능한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다듬은 말들이 네.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야, 너 어느 서클에 들어갔냐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요즘 대학생들은 서클이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동아리라고 그래야 알더라고요. 동아리 활동 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네티즌 한참 그랬는데 요즘엔 다 누리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신조어들이 이렇게 다듬은 우리말화 되는 이런 경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내 언어와 내 민족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그 자존이 높을 때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전에 제가 자존감이 너무 없을 때는 제가 이 여성분을 봤을 때 너무 사귀고 싶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안 열지 모를 때는 네. 되게 이분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마음을 허락해주고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여성분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떨어져 보니까 또 다른 여성분을 찾겠죠. 그러면 또 저 여성분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근데 제가 뭘 막 이렇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저분이 왜 떨어지냐면 왜 나랑 사귀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랑 사겨?
참 정신이 없는 분이네. 근데 자존심은 또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과 언어에 대한 자존과 자존심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존심은 되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자존은 나에 대한 어떤 소중함에 대한 존재의 소중함에 대한 네. 나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에 대한 건데 제가 그 당시를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은 되게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존심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당당한 것 같으나 그런 결정적 순간에 가보면 나를 선택한 저 여성은 참 생각이 없어. 왜 나도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존이 있고 내가 소중함이 있다면 이때까지 내가 조상에게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쓰는 거에 대한 자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걸로 바꾸지 뭐. 네. 이거 용어 참 괜찮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뭔가 외부의 것만 좋아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쓰면 내가 뭔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예.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 꼭 저렇게 영어를 쓰지 않아도 돼. 그렇다고 그분이 전체를 영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없는데 예. 그 단어만 그런 거 많죠. 그렇잖아요. 예, 예, 저희 누나가 식당을 하는데요. 네. 저희 누나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저희 누나가 야 오늘 손님이 왔는데 너무 짜증을 내더라 이러면 되는데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해. 어. 창호가. 어. 근데 꼭 그 단어들이 항상 쓰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누나하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는 누나 그거 굳이 그렇게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예. 예. 근데 그 영어를 쓸 때 느낌이 영어를 써서 나쁜 게 아니고요. 뭔가 힘을 주는 심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영어를 쓸 수도 있고 중국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나라의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쓰면서 입증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나는 전문가야. 나는 고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난 당신들과 달라. 라고 해서 그걸 입증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치 매우 좋은 차를 탈 때 손이 이렇게 창 밖으로 나와 있는 예. 이런 현상을 보는 것 같은. 예. 그리고 요즘에 저 코로나 이후에 뉴스를 보면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예. 팬데믹도 저 세계적 공황 이렇게 가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그죠? 네. 그런 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문화부에서 그 다듬은 말, 네. 이 새마을 모임에서 이제 그 말 순화하는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햄버거 사 먹을 때나 쓰던 말인데 이걸 이제 승차 진료하는 이런 네. 상황에다가 갖다 붙였단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승차 진료 이렇게 해도 되는 네, 건데 네, 네. 굳이 그럼 드라이브 스루를 갖다 쓸 필요가 있느냐? 네.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드라이브 스루 옆에 또 워킹 스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노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워킹 스루는 사실은 거기다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원래 거기는 그냥 진료소거나 검사소입니다. 예. 예, 그런 건데 드라이브 스루하고 이거 짝을 맞추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사람이 원래 걸어 다니지 뭐 기어 다니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는 거. 예, 아까 예. 사실은 이제 김창욱 교수님께서 네. 힘줄 때 뭔가 영어 낱말 한마디를 쓴다. 괜히 그 뭔가 자신의 어떤 지식 권력 이런 거를 좀 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그 지식인들의 어떤 비뚤어진 네. 언어에 대한 그 생각. 이것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쉬운 말을 써야 된다. 공공언어에서. 네. 특히 정책 용어나 또 법률 용어에서. 왜 그러냐?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못 알아들어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권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임 작가님 저 동사무소에서 뭐 바우처 드린대요. 임 작가님은 바우처 준대? 그럼 뭔가 아시고 가시겠지만 네. 바우처 저 할머니 바우처 드린대요. 오시래요.
뭐 바우처가 그렇지. 뭐야? 예. 예, 이런 식의 이 언어 생활, 행정 네. 용어 사용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예.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걸 그 언어 가운데 끼워 넣는 외국어, 외래어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문학적으로도 그런 말이 많이 이용이 될 때가 있습니까? 글을 쓰실 때. 이를테면 그 사람을 만나보니 참 쿨했다. 라든지. 네, 쓸 때는 많이 있지요. 네. 상관없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쓴 소설이 부동산 소설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거기 30대의 청년이 이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소설을 썼는데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어.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 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농담입니다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저처럼 작가인데 내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등장인물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소설 속에 그 인물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사는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긴 아파트의 이름을 외우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는 살았던 건물 이름 중에 새별 원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새별? 네, 새별이요. 예. 근데 그 주소를 말해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원룸이어서 좋았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새별이라는 말을 주소가 불러줄 때가 아니면 제가 쓸 일이 거의 없는 말인데 네. 그 말을 내 입으로 주소를 불러줄 때마다 새별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느 건물이나 그런 데 살게 될 때 외국어 이름보다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으면 말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임 작가님 그 얘기 들으면서 예. 불뚝 떠올랐어요. 네. 아까 저 새별 원룸이요? 네. 원룸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게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방 하나짜리. 그냥 방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방 한 개. 예. 그럼 그냥 방 한 개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새별 왜 방 원룸, 한 개. 투룸, 어. 쓰리룸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냥 방셋, 예. 방둘 이렇게 부동산 용어도 사실은 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 한 개짜리 아파트. 네네네. 예. 예. 방 한 개짜리 집. 네. 두 개짜리 집. 아니 원룸이나 방 하나나 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그 아까 새별 말씀하셨지만 소라, 네. 임소라. 그것도 그런데 이름이잖아요. 네, 제 이름이 한국말로 발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솔아거든요. 예. 소라. 어렸을 때부터 임솔아입니다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하거나 그럴 때 음. 발음이 너무 어렵다고 솔아 말고 예. 뭐 소라나 뭐 그렇게 쉽게 발음을 바꾸자는 말을 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말한 게 한국어로도 어차피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고 나는 그 발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써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난 결코 쉽게 가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임 작가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그 이제 임솔아지만 예. 이제 한국어는 이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 네. 사실은 이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예. 임소라 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주장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뭐 아름다운 우리말 또 한글. 만약에 말이에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는 무슨 문자를 쓰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인 것도 같아요. 어땠을까요? 예, 그 일단 우리 김창욱 교수님한테 해답을 한번 네. 좀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주변 네. 한반도 주변에 그 많은 인구들이 쓰는 언어를 쓸 확률이 매우 높겠죠. 뭐 네. 이를테면 뭐 중국어가 중국어? 되든 아니면 일본어? 뭐 일본어가 네, 되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네. 언어는 네.
오랜 세월을 가면서 그 언어만의 고유한 그 문화와 색깔을 갖게 되는 장맛 같은 걸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그 노력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의 고유한 그 사고와 문화의 장맛 그게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때 이제 조선을 침탈할 때 언어를 말살해서 아예 그걸 끊어야 된다. 그 맥을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이런 고유한 사고의 체계, 어떤 생각의 장맛, 그것들이 없어져 버렸을 거라는. 그리고 저희는 그게 어느 나라가 되든 그 문화의 역사의 어떤 끝에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든 단어만 사용하는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도 함께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전 단어 사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사회적 맥락이 깃들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방향성을 국가의 방향성을 많이 바꾸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우리 글이 없었다면.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을 세종께서 창제를 하지 않으셨다면 네. 계속해서 이제 지식인들은 한문을 사용을 했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서 그 관직에 나간다는 것은 그 한문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유교 경전을 통달을 해야 음. 과거를 통과할 수 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한문을 중국 사람 못지않게 자유자재로 구사했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중국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은 역관이 하는 거고 예. 이 사대부들은 사실은 그냥 글만 한문으로 네.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 안 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이제 지식인들 중심으로 네. 그 한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런데 이제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다. 네. 그러니까 일제가 길어졌으면 어쩌면 우리도 저 일본 그 가나 문자, 일본어 이거를 뭐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고,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뭔가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그 이 문명, 문화 네. 이런 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한글이 없었으면은 알파벳을 갖다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국어를 하는데 그것을 표기를 네. 이제 알파벳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흥미로운 게 네. 360년 정도인가요? 아무튼 스페인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20세기 딱 들었으면서 미국의 지배를 불과 한 40년쯤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심지어 이제 따갈로그라는 자신들의 공용어 네. 그 공용어의 표기를 알파벳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필리핀에도 보니까 자기네들 문자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걸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네들 그 고유 문자가 편리하고 좋았으면 네. 굳이 알파벳을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 공용어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따갈로그어까지 알파벳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런 문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글로 또 이렇게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이렇게 우수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오늘 저희가 한글날을 맞아서 이런 우리말 한글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처럼 한글 그리고 우리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글이나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 학생들 지도를 하시면서도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놀라운 게요. 네.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은 외국 여행도 자유롭지가 않았고요. 네. 유학을 간다는 것은 뭔가 선진국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가는 건데, 유학을 간다는 거는 정말 전교에서 1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집이 부자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 네. 네. 그것은 한국의 위상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외국 학생들을 이제 뭐 가르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한국사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네. 가르치면서 정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이런 걸 잘 가르쳐야겠구나. 정말 한국의 어떤 그 정말 그 참모습이랄까 이런 걸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럼으로써 정말 세계인들과 한국이 잘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글 또 우리말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글 574도를 기념해서 마련됐습니다. 이야기 공연 한글 언어의 품격을 말하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성실하게 말씀해 주신 정재환 교수님, 또 김창욱 대표님, 또 임소라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언어 한글을 지켜나가는 모두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